옹주님. 암흑의 시대. 황실과 백성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녀. 천황가의 명령이니 거절하실 경우 조선 왕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하지만 고귀한 혈통은 곧 비극적인 운명을 뜻했죠. 조선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년. 덕혜옹주의 삶을 그린 이 영화. 550만이 넘는 관객의 눈시울을 붉히며 올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동시에 그 내용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도 흥행 열기 못지않게 뜨거운 작품이었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화제의 중심에 섰던 영화 덕혜옹주. 최종 분석에서 파헤쳐보겠습니다. 때는 일제강점기 대한제국 황실. 한택수 고문이 내일 행사에 꼭 입고 오시라 보내온 모양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입으라면 입자. 그녀의 유일한 방패였던 고종의 승하 후 친일파들은 황녀인 덕혜옹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진 뭉치게! 악독하기론 최고인 한택수.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설마 대한제국 황녀인 내게 기모노를 입으라 보낸 것이오. 불러놓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에게 희망의 상징과도 같은 그녀는 침략자들에겐 경계 대상 1호였죠. 内戦一帯を促進できるなどとでかい口を叩きおって小娘に一杯食わされるとはな。 결국 유학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추진된 일본행.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 이것이 이후 37년간의 기나긴 그리움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녀는 혹시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역사적인 사실에 영화적인 상상력을 더한 팩션 사극인 이 영화. 고종의 고명딸로 태어나 일제에 의해 정략 결혼을 하는 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덕혜옹주를 그리고 있는데요. 당시 그녀는 국민 여동생이자 희망의 상징이었으니 결혼 보도 기사에 일본인 신랑의 얼굴이 의도적으로 삭제된 사건은 당시 민심이 반영된 유명한 일화죠. 그로부터 몇 년 후 다이토 중공업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의 소외 사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옹주님의 격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더러 강제로 징용된 동포들 앞에서 이걸 읽으라는 거요? 강제라뇨? 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온 것입니다. 일제를 옹호하는 연설을 강요받은 덕혜. 나는 할 수 없어. 연설을 하시면 조선에 보내드리죠.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결국 단상에 오르는데요. 遠くから足を運ばれた同胞の皆様、天皇陛下の壮大な国家建設に力を尽くせるということは大変名誉なことだ。 그때 그녀의 시선에 들어온 건 중장비에 손가락이 잘린 아이들이 허다했어요. 말이 노동자지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나라 잃은 민중의 상처. 동포 여러분, 저는 조선의 옹주 이덕혜입니다. 얼마나 고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옵니다. 그녀가 도화선이 되어 일순간에 터져나온 민중의 울분. 결국 이는 한택수의 분노를 사는데요. 그의 보복은 이 한 번의 폭력에서 끝나지 않았으니 들대게! 자매처럼 의지했던 몸종 복순을 빼앗기고만 덕혜. 불행은 왜 항상 겹쳐오는 걸까요? 저들이 막는다 해도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조선에서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교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보려 했지만 끝내 주저앉고 마는 그녀입니다. 어떤 것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서름을 삭혀야 했던 여인 덕혜옹주. 손예진은 그녀의 애타는 마음을 절규에 가까운 눈물 연기로 승화시키며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로서의 존재감을 또 한 번 드러냈는데요. 한편 망명이라뇨.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더 이상 저들의 꼭두각시로 이용당할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백성들한테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전하, 망명하셔야 합니다. 영화 전개의 중요한 중심축인 이 사건. 27년도엔가 영친왕도 망명을 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지만은 그랬으면 어떨까라는 가정도 있었고요. 바로 김장한과 독립운동단체에 의해 펼쳐진 영친왕의 상해 임시정부 망명작전. 아침은 든든히 자셨습니까? 배 터질 것 같아요. 用意いたしました。綺麗。 여기에 덕혜 역시 동참하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허구적인 설정. おめえだなんて私にお話にならないはずがありません。時間がありません。お姉様がためらおうとお兄様の身の危険が増します。 영화상에선 덕혜옹주가 영친왕비를 설득하는 중요 임무를 맡지만 실제 기록상에선 그녀의 독립운동 가담 사실을 찾을 수 없죠. 또 그녀가 기모노를 거부한다거나 동포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장면도 역사 왜곡, 황실 미화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독립운동가나 영웅으로 살진 않았지만은 그 삶에 있어서의 우리에게 주는 무엇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天皇陛下 반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역사나 기록에 없는 옹주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 화려한 볼거리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실제 역사와 인물에 대한 아쉬움까지 채워주면서 관객들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죠. 한편 그녀의 망명작전은 호시탐탐 그녀의 숨통을 조일 기회만을 노린 한택수에 의해 또 한 번 좌절되고 맙니다. 나라 잃은 시대, 비극적 운명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삶을 조명한 이 영화. 고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행했던 그녀의 삶은 관객들이 당시 민중들의 고통과 아픔까지 가늠하고 돌아보게 하는데요. 그렇게 일본인과 정략 결혼 후 그리움의 세월을 보내던 그녀. 帝国政府をして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 마침내 일본이 항복을 했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광복의 날. 다시 고국 땅을 밟을 꿈에 부푸는데요. 혹시 덕혜옹주십니까? 네, 맞아요. 하지만 조선 측으로부터 입국이 거부되셨습니다. 제가 왜 거부를 당해요? 저 조선인이에요. 저 조선인 이덕혜라고요. 새로 들어선 임시정부의 반대로 그녀는 16년이 더 지난 후에야 고국 땅을 밟게 되죠. 그리고 오랜만입니다, 옹주마마. 세상이 또 바뀌었습니다. Are you Mr. Han? Yes. Come this way. 아직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와 일제의 전쟁.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고 현재를 사는 이들의 한탄과 비통함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장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대의 아픈 조상을 그린 덕혜옹주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대.